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선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아마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될 텐데요.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의 교회 강연.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 강연 내용을 듣고 다카하시 도루라는 일본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카하시 도루요? 네. 문창극과 다카하시 도루의 공통점,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문 후보자의 어떤 발언을 듣고는 다카하시 도루라는 사람이 생각났단 말씀입니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 3년 전, 그러니까 2011년 한 교회에서 한 강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강연 내용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민족성이 이렇다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둘째, 일제 식민지를 필연으로 설명합니다. 열등한 민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일종의 시련이라고 봤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2조 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후보자가 얘기를 합니다. 셋째, 일제는 이런 열등한 민족을 개조해 준 고마운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 가지고 경제 개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까이 위치한 이런 지정학적 특성도 일종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네, 이 발언들 맞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한 발언이다라고요. 예, 그렇죠. 예. 넷째, 마지막으로 해방은 거저 얻어낸 결과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주신 건데 네네. 이 발언을 듣고 왜 다카하시 도루란 일본인이 떠오르셨단 말인가요? 방금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역사를 우리가 끌고 갔나? 우리 민족이 끌고 간 것인지 일본 민족이 끌고 간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발언인데요. 그렇죠. 이 발언이 100년 전에 다카하시 도루가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문 후보자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인물이죠? 다카하시 도루가?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의 민족성, 문화론을 가장 먼저 연구한 학자입니다. 예. 일본인인데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 국문학이나 민속학, 사학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론이요. 이 사람은 1902년 동경 제국대를 졸업한 뒤에 그 이듬해에 한성 관립중학교, 현재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예. 교사로 부임을 하고요. 조선 총독부 관리를 거쳐서 오늘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그러니까 경성제국대 조선어 조선문학 전공 교수로 갑니다. 예. 그리고 현재 동국대 총장격인 해화전문학교 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민족개조론 이론을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20년대 이광수 같은 한국 지식인들이 주창한 민족 개조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의 한국 민족을 개조했다. 네. 그래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건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한국 민족은 얘기하자면. 이런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카하시 도루의 주장들을 좀 더 뜯어보죠. 이 다카하시 도루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예. 조선 총독부가 1921년 조선인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간행을 합니다. 이 책은 조선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민족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 책은 한마디로 조선인을 10가지 특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이 시간 때문에 다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알려주시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해온 것과 얼마나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비슷한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민족을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10가지로. 자, 첫째. 조선인은? 조선인은 백예민족이다. 예. 이건 우리가 다 사실로 믿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처음으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둘째, 조선인은 독창성이 부족하고 연구심이 풍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운 민족이다. 자, 여기서부터 슬슬 비하가 들어가는군요. 예, 셋째,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도덕과 윤리만 따지는 민족이다.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거고요. 예. 넷째,
조선인은 당파심에 사로잡혀서 가문, 계급 등을 근간으로 당파를 만드는 데만 열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당파 그 경쟁이나 이런 거예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 우리 민족이 그것만 있었느냐. 물론 이제 양반들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섯째,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 문무. 예. 여섯째, 신미관념이 결핍돼 있어서 예술품을 보존하는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네요. 예, 맞습니다. 뭐 단면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민족의 특성으로 정리를 해버리네요. 우리 민족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나요? 그거 아닌데요. 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요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조선인은 공사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 다 부정적인 측면만 논한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얘기한 건데 네. 칭찬하면서도 욕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여덟 번째, 조선인은 용모와 태도에서 관용과 위험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행동거지에 여유가 있고 쫓기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조금 더 비틀어서 생각하면 참 여유 있다. 참 여유 있다. 이런 느낌하고 딱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조선인만큼 순종적인 민족은 없다. 전 세계에서. 우리말 잘 듣는다 이런 겁니까? 예,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열 번째, 참 낙천적이다. 낙천적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참 낙천적이야.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좀 비꼰 것들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이유가 분수에 만족하고 가난히 생활하에 돼 있어서 굉장히 게으른 민족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문창극 후보자 그 발언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참 공통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문창국 후보자 발언과 그 다카하시 하루 발언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카시 도루가 왜 이런 주장을 했고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왜 이걸 필독서로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사고 방식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문화 통치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해야 되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줬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일본인이 한국인을 지배하는 기초적인 논리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방 후에도요. 이 논리가 우리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일제의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을 바로 다카시 도루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서 일제 문제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고도 바로 이거죠. 바로 다카시 도루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총리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과연 우리가 계속 임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다카하시 하루란 일본 사람이 떠올랐다는 김성환 씨. 오늘 행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뵙죠.